2021년도 한국기계과학회 충기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삭가공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룹 워크숍, 서드웨이브 시스템스의 어드밴트 엣지와 프로덕션 모듈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용자 그룹 워크숍.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고속 대변형 해석을 위한 사용자 물성 모델 교정 시 고려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세션은 이제 어드밴트 엣지 유저분들이 주로 활용을 하셔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요. 현재 어드밴트 엣지에는 우리가 절삭에 사용되는 한 140여 종 이상, 약 150종에 가까운 금속 소재에 대한 물성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서드웨이브사에서 이 물성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을 때 기본적인 우리 테스트들 다 하고 절삭 부분에까지 실험까지 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피팅을 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그냥 사용하십시오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현존하는 모든 물성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훨씬 더 다양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성들은 훨씬 더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는 뭐 다양한 또 절삭 기법들이 나타나면서 어쨌든 그 수치적으로 이 절삭 현상을 모사할 때 사용자분들께서 자기들만의 커스텀한 물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고속 대변형 해석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절삭이라고 하는 현상이 피삭제 입장에서는 고속 대변형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한 구성 방정식을 사용하는 모델을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교정을 할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 커스텀 머티리얼을 사용하시기 전에 일단은 동일한 물성이다, 동일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열 처리 때문에 기계적 물성이 약간 바뀌었다. 특히 그 바뀐 상태가 경도적 특성이다. 그래서 한 경도만 원래 뭐 우리 어드밴트 엣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어드밴트 엣지 라이브러리에는 피삭제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도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도 값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측정한 값이 한 15% 이내다 그럴 경우에는 경도 값만 수정하신 다음에 그냥 어드밴트 엣지를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그냥 우리가 경향성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뿐이다, 새로운 소재인데 이 소재가 우리가 뭐 절삭성을 좀 본다든지 또는 뭐 어떤 절삭 조건에 대한 상대 비교를 한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어드밴트 엣지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은 모든 피삭제 물성에 대한 조성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내에서 가장 조성이 비슷한, 최대한 비슷한 물성을 사용하셔도 일단은 그 경향성을 보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하이 스트레인 레이트, 고속이죠. 고속 변형입니다. 그리고 라지 디포메이션 프로그램, 고속 대변형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일단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탄성 영역이 아니라 소성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는 뭐 단조 같은 것들은 소재가 변형되는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속 대변형 문제의 대표적인 상태라고 얘기하면 어떤 항공기 충돌 수준, 총알이 가서 부딪히는 임팩트가 일어나는 부분들,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주 빠른 스피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충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폭발에 의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고속 대변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도 엄청난 어마어마한 변형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그 변형이 일어나는 속도, 우리가 변연율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자체도 매우 높은 상태를 고속 대변형 문제라고 정의를 하고요. 절삭은 대표적인 고속 대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피사체가 갖고 있는 응력, 강도죠. 그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적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인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환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재료의 강도라고 우리가 그냥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SS 커브를 그리는 내용인데, 다만 이런 고변형 상태에서는 재료의 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형 경화도 있지만은 변형률 속도 경화라는 부분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대변형이 일어날 때는 또 절삭은 당연히 마찰이 발생할 것이고, 실제로 대변형이 일어나면 자기 자체의 전단열 자체도 재료가 변형되면서 스스로의 전단 변형에 의한 열 자체가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죠. 재료가 열을 받으면 또 물러지는 연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그때 재료의 변형률, 또 변형률 속도, 온도에 따라서 이 재료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유동을 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의 재료의 강도를 표현할 때 그거를 우리가 유동 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상태들을 우리가 동적 물성이라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려면은 해석 소프트웨어에다가 이 재료에 동적 물성을 넣어주는 거죠. 이 동적 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레인 하드닝, 변형 경화, 그다음에 스트레인 레이트 하드닝, 변형률 경화, 그리고 썸머 서프닝, 그래서 열적 연화에 대한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커플링된 상태로 표현되는 것들이 바로 유동 응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고, 이 유동 응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구성 방정식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 방정식들은 대부분 다 어떤 스트레인의 함수, 또 스트레인 레이트의 함수, 그 다음에 템퍼러처의 함수로 구성되는 이러한 모델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모델이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리는 거고, 특정 속도, 특정 온도에서,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변형률 속도를 말씀드립니다. 특정 속도, 특정 온도에서 그때의 재료의 응력 상태를 기술하는, 그게 바로 이런 구성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성 방정식은 뭐 크게 피직스 모델도 있고 엠피리칼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PTW나 MTS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변수가 27개, 44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재료의 조직 상태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구성 방정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피직스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상수가, 우리가 교정해야 될 상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즘에 어떤 수치해석 소프트웨어에 대입해서 사용하기는 매우 힘들고요.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험적 모델이라는 것들은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 나온 실험 데이터들, 점들을 연결시키는 커브 피팅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커브 피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느 구간에 대해서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교정한 구성 방정식의 정확도는 매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모델이라는 얘기죠. 그냥 어느 영역에서 실험했느냐, 그 영역에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실험 영역 바깥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구성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뭐 우리가 흔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존스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제럴리 암스트롱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절삭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이러한 구성 방정식에 대한 접근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타늄 같은 그런 고경도 재료의 절삭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어떠한 그 스트레인 하드닝, 스트레인 레이트 하드닝, 서머 소프닝 외에 별도의 추가적으로 뒤쪽에 또 다른 항을 붙여서 이 구성 방정식 전체를 조금 더 잘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형상으로도 구성 방정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구성 방정식입니다. 일단은 어드밴티 엣지에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파워로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드밴티 엣지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인 하등에 관련된 항, 그 다음에 레이트에 관련된 또 우리 레이트 센시티비티라는 용어를 어드밴티 엣지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썸물 소프닝에 관련된 항,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어드밴티 엣지 구성 모델의 특징들은 각각의 항에 대해서 약간씩의 컷오프 구간을 가지고 값들이 나눠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구성 방정식의 특징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존스쿡 모델이고요. 존스쿡 모델은 이제 보시는 익히 잘 아시는 이런 형상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이 모델 자체는 어드밴티 엣지의 커스텀 머티리얼에 가면은 유저 디파인 일드 서페스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유저 여러분들께서 커스텀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해당 재료의 존스쿡의 주요 상수인 A, B, C, N, N하고 M이 여기 붙어 있죠. 요 값들만 알고 계신다면은 그냥 어드밴티 엣지에 해당되는 값들을 입력을 해서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스트레인 항, 레이트 항, 그 다음에 썸머상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스트레인 하드닝 관련된 항입니다. 그래서 어드밴트 엣지에 적용되어 있는 파워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컷오프 스트레인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 따라서 자, 여기서는 소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트루 플라스틱 스트레스와 플라스틱 스트레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로가 되는 점이 통상적으로 다 언제점이냐면 여기가 일드 포인트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스트레인을 전부 제로로 피팅하고 시작한다는 것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드닝이 올라가면서 특정 구간의 이상의 스트레인이 진행되면은 그 값을 컷오프 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파워로 모델입니다. 존슨쿡 앞에 붙어 있는 스트레인 하드닝 텀을 우리가 루드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A 플러스 B, 이플런 N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무슨 단조 같은 일반적인 소송 코드일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때 이제 n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런 커브들은 이러한 커브들을 그리게 되는 것들이고, n 값이 뭐 0.1, 뭐 0.2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로의 SS 커브 같은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좀 특징상으로 하면은 루드윅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산형 모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인 하드닝 항을 또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 조금 복잡한 식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A, 여기서 말하는 A 값,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파워로의 시그마 제로는 전부 제로의 항보 분역 값입니다. 이 값과 그 다음에 요 B하고 이제 여기 변형률에 따라서 지수가 붙어서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커브를 정의하는 형태들이 이제 요 뒤에 함수들이 정의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보스 모델은 좀 루드윅 모델과 달리 약간 수렴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뭐 이러한 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드밴티 엣지에서 스트레인 하드닝 항이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특별한 말이 없는데 파워로에만 보면은 자, 우리 플라스틱 스트레인, 컷오프 또는 리퍼런스 플라스틱 스트레인 이런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드밴트 엣지 3D에는 페일리어 모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LS다이나라든지 아바쿠스 익스플리시라든지 또는 뭐 오토딘이라든지 뭐 이런 또 디폼이라든지 이러한 소송 변형을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력해줘야 될 물성들은 통상적으로 강도 모델이 있고 파괴 모델이 있습니다. 페일리어 모델.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건데요.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잠시만요.
포인트 옵션. 이거 실행이 안 되네요.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되나? 자, 영상이 죄송합니다. 한번 지금 잠깐 안 보이고 있는데 영상이 이제 이게 고속 인장 실험인데 이거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똥하고 끊어집니다. 이 똥하고 끊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재료가 변형이 일어나다가 특정 우리가 결정을 한 뭐 스트레스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스트레인 기반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값들이 규정이 돼야지만이 재료가 늘어나다가 이 부분에서 탈락이 일어납니다. 일단 강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탈락을 시키려면은 별도의 독특한 뭐 이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정식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전통적인 FEM들은 엘레멘트와 엘레멘트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페일러 모델이 없다라면 자 이게 지금 이제 고속 인정 실험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에서 페일러 모델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료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위치처럼 네킹이 일어나고 이 부분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탈락이 일어나야 되는데 변형률 경화가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인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쉽게 말하면 강도가 증가하는 일종의 수치해석적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재료가 땡기고 이 중간 부분에 스트레인이 집중되니까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재료가 지금 항복 응력이 한 600에 그 다음에 인장 응력 자체가 800에서 900 사이인데 실제 1200이 됐는데도 재료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페일러 모델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는 본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이러한 수치적 오류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 모델에 페일러 모델을 적용한 이게 아래가 이제 페일러 모델을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지금처럼 늘어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시면 이 가운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끊어진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끊어질 텐데 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응력값이 없죠. 매우 낮은 값이죠. 즉 뭡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트레인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이 부분은 특정 스트레인이 이상 지나게 되면은 얘는 실제 재료가 여러분들 우리 SS 커브들 유심히 보셨겠지만 가로축이 스트레인인데 거기서 1 이상 간 SS 커브 보신 적 있나요? 실험 데이터에서. 통상적으로 스트레인이 1 가기 전에 대부분의 재료들은 실제 파단이 일어납니다. 물론 낮은 높은 온도라면은 알루미늄 아주 연성과 구리 같은 연성이 좋은 재료라면은 끈끈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재료의 변형률이 1 이상 가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페일리어, 즉 실제 재료가 파단되는 프랙처 스트레인 값을 알고서 그 값으로 자 너는 이 정도 지나가면은 끊어져야 돼 라고 하는 결정을 내주는 게 그게 페일리어 모델이고요. 그런 페일리어 모델이 적용이 되면 해당 부위가 강성을 잃어버리죠. 지금 보신 게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엘레멘트가 무한히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왜? 우리 이로딩이라든지 엘레멘트를 탈락시키는 별도의 옵션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드밴트 엣지 말고 다른 솔루션으로 이런 절삭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냐? 가능합니다. 아바쿠스로 하셔도 되고요. 디폼으로 하셔도 되고 이건 지금 오토딘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델들을 다 손을 일일이 좀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것들이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드밴티 엣지 3D가 우리 파워로에서 디폴트로 사용하는 모델은 컷오프 스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사용한 이 모델은 존스쿡이었습니다. 인장 사용할 때. 자, 여기는 어드밴티 엣지는 파워로를 쓰면서 재료가 변형이 일어나다가 분명히 특정 스트레인 이상을 가게 되면은 재료는 실제적으로 파당이 될 거예요. 또는 연성에서 늘어나겠죠. 어쨌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최대 인장 능력 상태, 우리가 상온일 때에 그 인장 능력 상태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변형률 경화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스트레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내 드릴 때는 최대 인장 능력에 도달했을 때의 스트레인 정도 값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기준이 지나가게 되면은 얘는 더 이상 커브가 재료가 절대 하드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때의 값으로 쭉 편하게 써라. 이러한 결론들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자, 이제 제가 어떤 재료, 특정 재료 하나를 실험을 한 겁니다. 이게 SS 커브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탄성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료가 변형 경화를 겪다가 최대 인장력을 겪고, 자, 요 정도 스트레인에서 재료가 페일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소송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스트레인 하드닝에 맞는 값을 교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는 스트레인이 0에서부터 0.2가 채 안 되는 요 일대 값일 때까지만 이 값은 맞는 거죠. 당연히 이때는 믿고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해석 과정에서는 자, 소프트웨어는 몰라요. 엘리멘트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그냥 그대로 계산할 뿐이에요. 그럼 해석 과정에서 이 구간을 넘는 스트레인이 계산이 된다면, 자, 우리가 실험한 구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피팅을 했죠. 하지만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스트레인 값만 집어넣으면 어쨌든 얘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우리는 실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인데, 하다 보면, 지금 해석을 하다 보면 실제 변형률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료가 연화되면서 변형률 자체는 크게, 플라스틱 스트레인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밀링이 들어가고 있어 칩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자, 이건 칩 자체는 당연히 변형률이 크게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쭉쭉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자, 여기 피삭제 부분이고, 여기가 PSG입니다. 프라이머리 시어존입니다. 그러면 요 바로 절삭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에 있는 요 피삭제들도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적어도 1보다는 높은 스트레인들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거는 절삭 현상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스트레인이 걸리고 있다라고 프로그램이 계산을 하죠. 그러면 모델은 스트레인이 1.5, 1.4 정도 되니까 이 값을 재료 강도는 이 값이다라고 여기다 계산을 하겠네요. 700메가가 넘는 값이 재료가 엄청나게 단단해진 거죠. 이게 실제일까요? 실제 현상일까요? 실제 현상은 재료가 700까지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700, 800까지는. 그래서 어드밴티 엣지는 이런 컷오프 밸류를 사용해서 얘가 아무리 경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재료 값이 600 이상 갈 수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컷오프 값을 사용해서 어드밴티 엣지는 이 상태일 때 이 값을 이용해서 해석을 계산을 지속해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컷오프 값을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파워로에서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스트레인 레이스의 하드닝 관련된 부분이 플라스틱 스트레인의 컷오프보다 작을 때는 쉽게 말해서 이 치고 올라가는 경화가 일어나는 이 커브를 결정하는 값으로서 사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스트레인이 컷오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식을 사용하고 이 두 번째 식은 내가 컷오프 스트레인의 B 값으로 계산되는 값들인데 그때 값은 통상적으로 요 끝에 값이 될 것입니다.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워로 모델을 교정해 줄 때 결정해 줄 값들이 뭐냐? 크게 스트레인 하드닝 텀에서 결정해 줄 게 첫 번째 리퍼런스 플라스틱 스트레인 EP 제로 값인데 이거는 언제냐? 우리가 인장 실험했을 때 재료가 항복이 일어날 때 그때 스트레인 값 그거를 리퍼런스 값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컷오프 스트레인은 언제 값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 스트레인 컷오프 값은 언제의 스트레인 값을 입력해 줄 것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최대 인장 재료의 정적 실험에서 알고 있는 계산된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의 스트레인 값을 넣어주는 걸로 통상적으로 입력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 피팅 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JC 모델을 쓰면 절상력을 과대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문에서 그 내용들이 좀 보고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뭐 어드밴티지를 안에서도 파워로 쓸 때하고 존스푹 썼을 때 보면 항상 존스푹이 약간 절상력이 높게 나온다. 절상력이 높게 나온다는 얘기 뭐 재료가 훨씬 단단한 의미거든요. 자, 그런 경향이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들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커스텀 모델을 쓸 때는 JC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스트레인 하드닝에 대해서 어떤 컷오프 값에 대한 입력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제 세미나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모델을 작성하실 때 지금처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컷오프에서 값을 두 개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모델을 변형해서 넣어주실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변형률 속도 경화에 의해서 그러면 컷오프 값보다 그때보다 스트레스 값이 커지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드닝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높은 변형률 속도 경화가 일어나면 그때 그만큼 온도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화 현상에 의해서 재료는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레이트 하드닝이 더 디펜던트하냐 아니면은 템퍼러처가 더 디펜던트하냐 재료의 강도에 어느 부분이 더 재료의 강도를 높이냐 또는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느냐 뭐 현재까지 그냥 알려져 있는 감적으로 볼 때는 열적 연화 효과가 재료의 응력 상태에 조금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스트레인 레이트 하드닝입니다. 레이트 하드닝은 모든 대부분의 금속 재료들은 변형률 속도가 높으면, 즉 변형되는 속도가 높아지면은 재료가 조금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러면 특정 변형률 속도 이상부터 재료가 급격히 강화되느냐, 스트레스 업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수많은 실험에서 이런 어떠한 특정 재료들은 이렇게 업턴 현상을 보인다. 또 어떤 재료들은 웨이트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약하다. 센시티비가 약하다.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소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워로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특정 스트레인 넷 값부터 재료가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형태들을 모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2 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커브를 그릴 수 있고 SK 모델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일반적인 존스쿡 모델에서 특정 스트레인에서 이 기울기들을 또는 스트레스가 업턴되는 이 형상들을 표현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JC 모델은 뭐 이런 업턴 현상을 기술하기에는 좀 약하고요. 특정적으로 점이 우리가 어떤 세 가지 정도 포인트에서 대부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잡은 포인트에 대한 것들을 커브 피팅을 주로 직선의 커브로 피팅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JC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가 업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턴 구간에 대해서 특정이 만약 그 구간에 잘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JC는 그 부분을 약간 평균치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 에스티메이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더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JC 모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다시피 JC 모델이 만들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고요. 이 레이트 하등 효과 보기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밀링 현상에서 PSG에서의 프라이머리 슈어 존에서의 스트레인 레이트를 보고 있는 것들인데, 자, 스트레인 레이트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어떤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어디까지 피팅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존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스트레인 레이트에 대한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실험이 이제 우리가 SHPB라고 하는 분리 호킨스파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분리 호킨스파 압축 시험에서 시험 신뢰도가 높은 속도의 구간은 스트레인 레이트 기준으로 1000 정도 수준입니다. 1000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뭐 터닝이라든지 밀링 같은 거 하드 터닝은 더 셉니다만은 통상 결삭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가 수많은 수치에서 결과들을 보고 이 PSG에서의 스트레인 레이트를 관찰해 보면 통상 10의 3승에서 10의 5승 수준입니다. 결삭. 그러면 10의 3승에서 10의 5승 수준이면 통상적으로 스트레스 업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상당히 좀 난해한,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확하게 내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업턴이 진짜 실제 하는 거냐, 이게 또 뭐 개치고 오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너무 고성 영역이라 가지고 평가하기가 쉽지도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의 방식으로는 절삭 실험을 이용해서 역으로 리버스 피팅을 이용해서 입쪽 파라미터를 다시 피팅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하나 있다라는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가 이제 서머 소프닝입니다. 서머 소프닝은 또 이제 세 가지 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JC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항의 특성상 레퍼런스 온도보다 낮은 때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위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버리니까 이 값이 식이 틀어져 버리는 독특한 구성이 돼 버리거든요. 레퍼런스보다 낮아 버리면은 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브루틴을 꾸미실 때, 포트란 포트를 할 때 그때 값에 대한 특정한 좀 그 부문들을 부가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델들은 실제 단위계에서 T 온도의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셀시우스 디그리로 하든 켈빈으로 하든 화씨로 하든 상관없이 모델이 규정되는 가장 좋은 편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좀 그 온도에 따라서 재료의 연화 변곡이 적은 연화 현상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K 모델은 지수값이 바깥으로 전체 대괄호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계산한 템퍼러처가 레퍼런스 온도보다 낮을 때 또 그때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온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저온물성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장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파워로 모델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변곡이 심한 모델을 평가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실험의 온도가 되게 많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C0하고 C1 정도 값만 피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때 그리는 그래프는 JC나 SK와 유사한 변곡이 적은 그래프로 피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컷오프 값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실험한 값이 그때 값까지만 맞추는 거죠. 200도부터 800도까지 했다 그러면 800도까지만 이 식에 대한 형태를 포뮬레이션을 맞추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냥 멜팅 온도까지는 스트레스는 리니어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특정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들은 파워로 모델은 온도의 단위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셀시우스 디그리를 이용해서 섭씨를 단위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트 엣지에 들어가는 모든 온도 데이터들은 전부 섭씨를 기준으로 피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스트레인 레이트보다는 조금 온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나타난 그 재료들에 대한 온도에 대한 민감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건 카파인데 뭐 특정 온도에서는 스트레인 레이트 급격히 커브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변곡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JC나 SK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변곡이 떨어지는 것들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이 구간들을 맞추는 것들이 이런 경우에 뭐 대부분 직선으로 이렇게 피팅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올 거고 이거 지금 6061 T6 같은 경우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떨어진 것 같지만은 뭐 특정 알파에서 베타상으로 갈 경우에는 아예 뭐 중간에 특정 단절이라는 이러한 온도에 대한 그 민감성에 대한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나 우리 절삭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온물성을 잡는 방법이 워낙에 힘들죠. 그리고 또 절삭에서도 온도를 획득하는 방식이 많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다.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구성방정식에 관련돼 설명드려야 될 내용들은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뭐 실제 커스텀 머터리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C편을 제작해서 실험을 했어서 구성방정식까지를 일단 교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실험을 하든 이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서 각 모델별로 그냥 피팅은 어차피 데이터 피팅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데이터에서 방정식의 형태만 바꿔지는 것들일 뿐이다. 그래서 파워로를 사용하시려면은 우리가 물성에서 커스텀을 쓰겠다. 그 다음에 커스텀 머티리얼 화면에 가서 파워로를 쓸 것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항들에 대한 계수값들, 상수값들을 입력해주면 정의가 되는 것들이고요. 나는 JC를 쓰겠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파워로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커스텀 머티리얼 모델을 선택하실 때 모델에서 User Define Yield Surface라고 하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이게 JC 모델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입력해라 그러면은 이런 창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User Define 파라미터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B, N, CM 이 값들을 이렇게 입력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만 입력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다. 요 두 가지 모델이 아니라 내가 별도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포트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포트란으로 작성하시는 예제들은 JC 모델에 대한 포트란 파일 형태 예제가 어드밴트 엣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예제를 참고하셔서 그 형식에 맞게끔 포트란 코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컴파일링을 하신 다음에 그 컴파일 하시는 파일명을 main user yield surface.dll이라고 하는 형태로 DLL 파일을 만드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JC가 이 모델이 JC로 디폴트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원래 거를 잘 어디다가 리네임해서 보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렇게 반드시 이 이름으로 들어가서 설치 경로에 있는 빈 파일에 이 파일을 덮어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JC 사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스텀 머터리얼 모델 사용하실 때 주의할 사항으로서 2D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옵션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맥시멈 넘버 오브 노드를 5만 개 정도, 2만 개 정도가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5만 개 이상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여러 유저분들이 이미 경험치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인데 메쉬 컨트롤에 가셔서 미니멈 엘리멘트 사이즈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시면 이거 지금 2D 기준인데 가만히 놔두시면 0.02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에러가 날 확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엘리멘트의 사이즈를 2미크론, 1미크론 수준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낮추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야 커스텀 머터리얼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